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김남년 교수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의 여러 가지 많은 분야 중에서 특히 예술 분야, 백영수 화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수 화백 그러면은 아마 의정부 시민들이 아마 모르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에 읽은 책 중에서 난장이가 쌓아 올린 작은 공, 그리고 보통 난소공이라 그러는데 이 책을 아마 저 같은 나이에 드신 분들은 한 번쯤은 아마 그 읽어볼직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 난장이가 쌓아 올린 작은 공의 표지에 나온 그림. 네,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있죠. 여기 보시면 영수 이렇게 7,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바로 영수라고 되어 있는 사인이 바로 백영수 화백이 그린 요 그림이 그때 난장이가 쌓아 올린 작은 공 그 책 표지에 들어갔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장이가 쌓아 올린 작은 공, 이 표지에 들어갔던 이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백영수 화백입니다. 이 백영수 화백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화가분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특히 이중섭, 김한기, 장욱진 등 그 추상화 시대의 1세대의 길을 함께 걸어온 그런 화가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백영수 화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형태의 그림, 이런 형태의 그림을 우리가 약간 추상적인 그림 같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그림을 그렸던 그 당시에 이중섭, 김한기, 유영국, 장욱진, 백영수 이런 화가들의 그룹을 총칭해서 우리가 신사실파, 뉴 리얼리즘 무브먼트 그래가지고 신사실파 화가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사실파, 김한기, 유영국, 장욱진, 백영수, 이중섭 이런 기라성 같은 바로 신사실파의 5인방 중에 한 분이 바로 백영수 화백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 백영수 화백이 속했던 신사실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실파는 1947년도 김한기, 유영국, 장욱진 이런 분들이 결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듬해 1948년 신사실파 전시회, 그래서 김한국, 유영국, 이규상 이런 분들이 제1회 신사실파전을 개최했고요. 그리고 1949년도에 제2회 신사실파 미술전을 김한기, 유영국, 이규상, 장욱진 분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53년도에 즉 6.25 때이죠. 6.25 동란 와중에 김한기, 유영국, 장욱진, 백영수, 이중섭 요 5분께서 제3회 신사실파 전시회를 국립박물관에서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956년 중반에 김한기 화백이 프랑스로 유학 가면서 이 김한기 화백의 도볼 전시를 신사실파 동인의 이름으로 주최를 하고요. 이때까지는 신사실파에 대한 그 이름이 남아 있었는데 이 김한기 화백이 프랑스로 유학 가고 그다음에 이중섭 화백이 사망하고 이 이후에 이 신사실파에 대한 전시가 지속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이 신사실파 단체에 대한 명맥이 단절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이 신사실파는 한국 추상화 회화의 선두 그룹이고요. 특히 유영국 작가는 신사실파란 이름은 김한기 씨가 붙인 것이고 추상을 하더라도 모든 형태는 사실이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자는 뜻에서 나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사실파 5인방은 일본 유학파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분이 참여했던 굉장히 소수 그룹이었고, 그리고 참여 작가들의 작품 세계가 독자적이고, 그리고 화단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했던 그런 인물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단지 3회 전시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비중 있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했던 비중 있는 화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각자 개개인이 독자적인 화풍을 이루고 다양성을 보여줬던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김환기 화백은 이 환기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을 현재 개관해서 이 김환기 화백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김환기 화백의 환기미술관은 서울시 종로구 자문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은 환기미술관 한번 가서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영국 화백은 유영국 미술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유영국 화백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유영국 화백은 특히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이런 산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려졌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네, 장욱지 화백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죠. 예, 장욱지 화백은 바로 양주에 특히 양주시 장흥면에 양주 시립 장욱진 미술관을 현재 건립해서 장욱진 화백에 대한 여러 가지 뜻을 기리고 작품들을 관람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정부에서 멀지 않은 곳이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장욱진 미술관 한번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중섭 화백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중섭 화백은 이 이중섭 미술관이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실 분들은 서귀포시에 있는 이중섭 미술관을 한번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신사실파 5인방 중에서 4분을 설명해 드렸고, 드디어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또 같이 공부할 백영수 화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영수 화백은 경기도 수원 출생, 그리고 일본 오사카 미술대학에서 재학했고요. 그리고 귀국한 후에 목포 고등여학교, 목포 중학교 미술교사를 거쳐서 광주의 조선대학교 미술과 설립 초대 교수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전을 하시고, 그리고 종합 신사실파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회 신사실파전부터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건너가셔가지고 프랑스에서 많은 활약과 그다음에 많은 개인전 단체전을 여신 다음에 국내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 의정부 지역에서 머물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또 백영수 미술관에서 또 수원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이 전시회를 또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백영수 화백을 기리는 전시회가 2020년 수원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100년을 거닐다 백영수, 이런 주제로 해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게 바로 2020년 5월 달에 열렸던 수원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열렸던 홍보 팜플렛이 되겠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백영수 화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유튜브를 클릭하셔가지고 백영수 화백에 대해서 특히 그때 2020년에 열렸던 수원 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서 열렸던 전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백영수 화백의 어떤 작품 세계는 상당히 정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타원형의 둥근 얼굴, 그리고 정다운 녹색을 위주로 해서 그 어떤 어린아이의 순진함, 단순함, 평온한 느낌을 갖도록 이렇게 그린, 그리고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지상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행복의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했던 그런 화백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프랑스에서 백영수 화백은 자기만의 독특한 모성애의 세계를 표현한 대표적인 소재의 모자상 시리즈를 많이 선보입니다. 모자상이 바로 이런 형태의 모자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정겨운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이 사이에 굉장히 끈끈한 어떤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단순한 화면 안에 이 깨우뚱거리는 모자상, 그렇죠? 이 깨우뚱거리는 모자상, 그리고 눈을 감고 행복에 젖은 듯 꿈꾸는 듯한 얼굴, 마치 그 천상의 교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어머니와 이 아이 사이에 어떤 천상의 교감을 느낄 수 있고, 부드럽고 깊이 있는 어떤 색깔, 그리고 남자의 새, 나무, 이런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소재를 그림에 넣어가지고 그림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절제되고 그리고 단순한 화면으로 인해서 이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따뜻하고 정감 있게 이렇게 해주는 작품을 많이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단순화되고 함축적인 가족 풍경, 사랑, 평화, 행복,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셨습니다. 보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절제되고 그리고 정감 어린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그 모자상을 많이 그리셨고요. 이게 백영수 화백님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그 컬러가 굉장히 절제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뭔가 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백영수 미술관은 망월사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한대학교에서는 한 5분 정도 걸으면은 백영수 미술관을 찾아갈 수 있고요. 특히 망월사역에서 내리시면은 2번 출구에서 한 600m 정도 걸으시면은 바로 백영수 미술관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백영수 화백님이 살아계실 때 저하고 굉장히 제가 많이 집에 놀러 갔었습니다. 지금 백영수 미술관은 백영수 화백님이 작품 활동을 했던 그 아뜰리에를 거기를 허물고 다시 지은 그런 미술관인데요. 이 백영수 미술관이 짓기 전에 그 백영수 화백님이 작업하던 그 아뜰리에에 제가 자주 놀러 가가지고 백영수 화백님하고 산모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음식 먹고 이런 그리움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때 백영수 화백님이 살아계실 때 제가 백영수 화백님한테 왜 이 땅을 구입하셨냐고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영수 화백님이
지금은 그 백영수 미술관 그 주위로 빌라들이 쭉 둘러싸여 가지고요. 상당히 그 건물에 둘러싸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백영수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땅을 구입할 때는 그 주위에 건물들이 없어가지고 그 위치에서 도봉산을 바라보는 그 풍경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땅을 구입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한 다음에 프랑스에 가셔서 활동하시다가 다시 귀국하셔가지고 그 지금의 백영수 미술관 그 터에서 아뜰리에를 꾸미셔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2016년 8월 재단법인 백영수 미술문화재단을 설립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백영수 미술관을 준공했고 2018년도에 백영수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경기도 제1종 사립미술관으로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백영수 미술관의 전경인데요. 저도 이 백영수 미술관을 질 때 저도 약간의 도움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들어가면 그 사무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시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백영수 화백이 작업했던 이런 그 아뜰리에를 그대로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 당시에 쓰시던 물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그 과거 백영수 화백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네, 쓰던 물품들을 잘 정리해놨죠. 뭐 물감, 붓, 이런 그다음에 낡은 의자 이런 도구들을 잘 전시해놨고요. 특히 제가 그 이 백영수 미술관을 짓기 전에 아뜰리에에 들어가면은 그 당시에 그 오른쪽에 아주 자그마한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을 미술관에 또 마찬가지로 재현을 했습니다. 네, 그 성당에서 놓여 있던 물건들을 전시를 해놨고요. 네, 이 백영수 미술관은 사실은 의정부 유일의 미술관은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의정부에 있는 미술관 중에서 의정부에서 만든 시립 미술관이 있고 개인이 만든 미술관은 의정부시에서는 백영수 미술관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영수 미술관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특히 의정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신 것처럼 유아 및 아동을 위한 아카데미도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시립 의정부 미술도서관하고 백영수 미술관하고 연결해가지고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의정부 미술문화축제를 열어가지고 의정부의 대표적인 화백인 백영수 화백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화가님들을 초청해서 또 작품들을 전시하는 의정부 미술문화축제도 개최를 했습니다. 네, 백영수 화백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현재 위치가 호원동에 그 백영수 미술관이 있는데 호원동에 있는 의정부 호원동 본당에 이 고 백영수 화백의 그림으로 유리화를 제작해서 축복을 하셨는데 바로 거기에 관련된 신문 기사가 되겠습니다. 네, 의정부 본당에 있는 백영수 화백의 그림을 유리화로 제작해서 여러분이 의정부 본당에 호원동 본당에 가시면은 백영수 화백의 그림을 또 그 자취를 또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사실파 마지막 동인, 네, 백영수 화백님에 대한 아카이브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백영수 화백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를 든다면 의정부가 문화답사 산책, 뭐 예를 들면 백영수 화백 신사실파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어떤 답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백영수 미술관을 거쳐서 백영수 화백님이 기증했던 그 유리화, 호원동 성당, 그리고 의정부시 미술도서관, 그리고 양주시의 장흥에 있는 장욱진 미술관을 이렇게 투어하는 답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백영수 화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